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고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중국의 추격, 메모리 가격 변동성, 경쟁 심화,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단순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실제로 확인된 숫자는 무엇인지. 둘째, HBM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셋째,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실제로 어디까지 확정된 내용인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투자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확정된 사실과 전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과거 실적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실적이 좋아졌다는 사실보다 앞으로도 이익 증가가 계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볼 때는 단순히 영업이익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 HBM 출하량, 파운드리 경쟁력,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는 왜 계속 주목받을까요? SK하이닉스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HBM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가속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거대해지고 데이터 센터의 연산량이 증가하면서 메모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고성능 인공지능용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HBM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3위 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고 차세대 HBM4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시장 전망에서도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와 함께 메모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의 반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HBM 경쟁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 출하와 HBM4의 샘플 출하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HBM4가 되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술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다양한 전자제품 사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회복되는지도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런데 왜 주가는 흔들릴까요?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산업 전망은 좋은데 주가는 왜 흔들리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대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실적이 좋아도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부족한 순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자체는 아직 부족하더라도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싸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비싸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추격은 정말 위험할까요? 중국의 메모리 산업 확대는 분명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메모리 산업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크게 확대하면 시간이 지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공급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주식이 다른 성장주와 다른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성장 산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영원히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특별 배당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주주 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배당과 잉여 현금 흐름 환원을 기본으로 하고 충분한 잔여 재원이 발생하면 추가 환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 배당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배당이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 환원은 회사의 공식 공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오른다, 확정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의 이사회 결정과 공식 공시가 나와야 확정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자사주 90조 원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 주식 관련 여러 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사주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주 환원을 위한 자사주 매입인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기 주식 취득인지 또는 이후 소각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덟 번째,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HBM 출하와 고객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디램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 낸드와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요입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주주 환원 규모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보면 반도체가 좋다 라는 막연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의 이익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과 고부가 메모리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의 투자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어느 회사가 더 유명한가가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이익 증가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입니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수요 확대는 반도체 산업의 매우 중요한 구조적 성장 요인입니다. 둘째, 하지만 성장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주식의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HBM과 메모리 가격, 공급 증가, 파운드리 경쟁력, 주주 환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기대가 큰 시기에는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보다 현재 주가에 어떤 기대가 이미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HBM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메모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반도체 투자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정보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영상 주소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주는 은퇴의 품앗이 또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만 오늘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업의 공식 공시와 최신 실적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공식은 앞으로도 무엇을 사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